선찬사업회에서 북쪽의 학자들과 결함의 큰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임보선입니다. 예, 제가 맡은 과목은 남북의 외려입니다. 예, 오늘 할 것은 그 외려 첫차 시에 이어 2차 시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차 시에서는 남북의 외려 표기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두 번째부터 관용 외려의 차이, 외려 수용 경로의 차이, 외려 수용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용 외려입니다. 관용 외려는 원음과 다르게 관용적으로 굳어진 외려입니다. 그 표기는 외려 표기법에서 예로 간주합니다. 남북의 관용 외려의 경우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같은 경우를 보면 가스, 카메라, 파마, 플랑크톤, 껌, 메리아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라디오, 나지오, 빗금 앞에 있는 것은 남쪽 외려이고요. 빗금 뒤에 있는 것은 북쪽 외려입니다. 마라톤, 마라손, 와이사츠, 와이사스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외래어의 관용 표기를 보다 보면 같은 것도 앞에 보셨지만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북은 남보다 관용 외래어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서는 남과 달리 영어의 어두움들, 다음과 같은 자음들입니다. 이것들을 뿌, 뜨, 끄, 스와 같이 된소리로 적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모음들 같은 경우에는 아로 적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표기와 발음이 차이가 나는 영어 계통의 외래어 표기에서는 발음보다는 표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관용 외래의 차이입니다. 어두의 무성 파열음과 음들 브, 드, 즈와 마찰음 S의 표기입니다. 남에서는 껌이라든가 삐라, 히로뽕 같은 일부 관용 외려, 그 다음에 순원과 같은 중국어 표기를 제하고는 예사소위로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어 외려 표기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된소리를 되도록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된소리 표기를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반해서 북에서는 된소리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예를 보시겠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 버스, 백, 볼, 댄스, 댐, 골, 갱, 게임 이런 식으로 사인, 사이렌, 서비스, 서클. 이에 반해서 북쪽은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다 된소리 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 세대, 제가 한 50대인데, 저 50대의 9세대 같은 경우에는 표기는 버스, 볼, 댄스, 갱, 사인, 사이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발음은 북쪽처럼 발음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북쪽식으로 발음하는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쪽식으로 표기하고 발음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점점 지나면서 남북 간의 표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상의 차이에서도 점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용 외래어 차이 두 번째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설축음 L의 표기입니다. 남에서는 이 L을 니을로 이제 적는데 니을을 앞 음절의 받침과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에서는 구변 표기와 달리 뒤 음절의 초성으로 니을만 적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밑에 예를 들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 북쪽 같은 경우 모두 니을 니로 적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려 표기법에서 그래서 스펠링 웰론 이것이 바로 남북의 구변 표기입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관용 표기로 라이론, 레슬링, 브라우스, 보이라 즉 니을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만 적는 그런 관용 표기가 오히려 규변 표기보다 더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용 외래의 차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음 표기는 남에서는 이러한 모음들은 어로 적고 다음과 같은 모음은 에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와 에로 구분해서 적는데 북에서는 모두 아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라이터, 스커트, 서커스, 더블, 뭐 리어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스피커, 라이터, 스커트, 사카스 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패너, 밸브, 램프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관용 표기로 스파나, 발브, 람프라고 적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관용 외래의 차이 네 번째입니다. 예, 다음과 같은 모음 표기 EI 표기는 남에서는 에이로 적습니다. 에이. 그러나 북에서는 에로 적습니다. 즉 이 모음을 반영해서 적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발음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든가 레이스, 스케이트, 케이블카, 케이스, 테이프 이렇게 쓰고 발음하는 것을 북에서는 게임, 레스, 스케이트, 케이블카, 캐스, 테프 이런 식으로 쓰고 발음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관용 외래 차이. 북에서는 원음이 아닌 철자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시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철자식 표기보다는 이와 같이 외래 표기법에 따라서 캐스터네츠, 디자인, 디저트, 캘린더, 컴퓨터, 미터, 비디오, 배터리, 시멘트, 배드민턴, 타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그렇지 않고 카스타네트, 디자인, 데저트, 칼렌더, 컴퓨터, 메터 등등으로 적습니다. 흔히 원음이 아닌 철자대로 적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 발음보다 표기가 먼저 들어왔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그 해당하는 외래어의 발음을 모르다 보니까 표기대로 쓰고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외래어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디오가 될 텐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말대로 표기대로 그 외래어의 표기대로 쓰고 발음을 하고 그것이 굳어서 지금처럼 관용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북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다만 북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컴퓨터라든가 뭐 바드민턴 우리 배드민턴에 해당하는 바드민턴 이런 것들 또 배터리 뭐 비데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표기가 먼저 들어온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표기와 발음이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최근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자대로 적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남북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남북 학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북쪽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모아두었다가 가서 이제 묻습니다. 이런 것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묻고 싶습니다. 왜 철저대로 적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남북 관계 경색돼서 만나지 못해서 아쉽는데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리스트의 하나입니다. 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케이인데 호케이하고 하키하고 대응이 됩니다. 하키하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호케이 하면은 이게 뭐야 싶죠. 나머지 위에 것들은 그래도 이제 서로 호응 대충 알겠는데 예, 여기서 철자도 적고 발음하는 것도 상당히 큰 서로 남북 간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래어 수용 경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 남북이 이제 받아들인 원지어가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같은 경우 영어에서 받아들여서 에너지,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받아들여서 에네르기라고 하고요. 라켓, 우리 영어에서 라켓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라켓트. 카덴차,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음악 용어입니다. 예. 카덴차라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카단스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부분적인 차이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밑에 보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지어가 상이하여 나타나는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남에서는 영어권에서 북에서는 러시아권에서 받아들이는 외래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시다시피 예를 보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룹바라고 하고 트랙터는 트락토르라고 합니다. 매트리스는 마다다스라고 합니다. 이건 차이가 많이 큽니다. 모터사이클은 모터찌끌이라고 합니다. 모티브는 모찌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미누스, 불도저는 불레제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이제 우리 외래어 표기인데 영어식에서 받아서 영어식 그 표기가 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북한 건데 러시아권에서 받아서 러시아식 표기가 된 건데 생각보다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어적으로 소통할 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북이 외래어를 저희 이제 사전 입장에서 편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남북의 외래어를 서로 통일 또는 할 때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밖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남북 모두 외래어 표기의 받침으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자음만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역과 비읍과 시옷 표기입니다. 키역과 피읍과 티귿을 적지 않고 기역과 비읍과 시옷 적는 것들 예인데요. 예를 보시면 킥이라고 하는데 어두에 나오는 K는 키역으로 적고 어말에 나오는 K는 기역이라고 적습니다. 또 그다음에 팝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어두에는 피읍, 어말에는 비읍. 티켓 같은 경우에는 어말에는 티귿, 어말에는 죄송합니다. 어두에는 티귿, 티귿, 그 다음에 어말에는 시옷 이렇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 외래어가 모음과 만났을 때 모음 조사죠. 모음 조사 만났을 때 발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두의 키역처럼 키역으로 발음되면 모음 조사와 만났을 때 키역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클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키글이라고 발음합니다. 파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파불이라고 발음합니다. 티켓도 마찬가지죠. 티켓틀, 뭐 티켓치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티켓이, 티켓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즉 어두에 나타나는 자음과 달리 어말에서는 그 기역, 비읍, 시옷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7개의 자음만 가지고 남북이 공이 같은 표기 원칙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선말 대사전 2006년에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표기가 나타납니다. 보시면 머리 컷, 티읕 받침, 막스, 그다음에 웬남 이렇게 세 가지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티귿 받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스는 마르크스, 웬남은 이제 남만의 베트남에 해당되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7개의 자음만 쓰라는 표기법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사전 편찬 과정에서 이제 미처 제대로 교정을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또 준비하면서 제가 또 사전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2017년도에 조선말 대사전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주기로 사전을 개정판을 이렇게 쭉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 다음에 이제 2017년도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건 막스라든가 웬남 찾아보지 않고 머리컷이 이제 표지어입니다. 표지어는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어를 찾아보니까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머리컷 이 형태 자체 그대로. 그래서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관용적인가 이것도 관용적인 표기가 된 건가? 라는 의심을 또 다른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역시 제가 북쪽 분과 다시 만나게 돼서 회의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가서 물어야 될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외래어의
적용 태도의 차이가 역시 남북의 외래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에서는 외래어 또는 사실상 외래어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외래어 또는 외국어의 남용이라고 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북에서는 이와 반대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순화하여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이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그 외래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듬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순화하죠. 이쪽은 다듬는다고 하고 우리는 순화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말로 남쪽에서는 순화어, 북쪽에서는 다듬은 말이라고 하는데 서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한쪽은 한자어 쓰고 한쪽은 고유어 쓰고. 하여튼 북쪽에서는 외국어가 들어오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보면 골키퍼를 잘 알려진 일인데요. 북한에서는 문지기라고 합니다. 레프트 윙은 왼쪽 공격수, 스키는 살결물, 노션은 물크림, 콜드크림은 기름크림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몸가기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남한의 다이어트를 대응하는 말로 북한에서는 몸가기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몸가기라고 하는 말이 아직 조선말 대사전에 실려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도서에서 그 사용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현재까지 그 사용례를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몸가기는 다이어트하고 완전히 같은 말 같지 않습니다. 즉 몸가기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식사를 하는 우리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또는 사우나 같은 것으로 땀을 빼서 체중을 줄이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즉 남측의 다이어트보다는 그 의미폭이 좀 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북한의 다듬은 말들은 남한의 순화와는 달리 북한의 언어 생활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남한의 순화어 정책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것임에 반해서 북한의 다듬은 말 정책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각종 도서 또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다듬은 말을 쓰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외래어 수용 태도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예로 싱크대가 있습니다. 제가 남북 공동회의 하면서 북한 학자들과 만나면서 겪은 일인데요. 남한에서는 싱크대를 개수대 또는 설거지대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순화어는 쓰지 않고 외려 싱크대를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싱크대라는 말을 외국어로 보고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유어인 가시대를 씁니다. 가시대는 이제 개수대의 북한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북한 학자가 그 표제어, 그 사전에 등재할 표제어를 올릴 때에 싱크대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남한 사회에 정착할 때 언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외래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탈북 여성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화장품 매장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살길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살길물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점원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을 느끼고 몹시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준우까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느 날 통일이 되어 남북의 원중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 외래어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지나친 외국어 사용은 좀 지양하고 우리말 사용은 지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남북의 외래어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